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4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제가 최근에 영상이 없다가 이번 주에 일요일에 라이브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금요일 영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토요일 날 영상 올리기로 했었는데 어제 네, 알트들이 먼 옛날 저기 부처빔이죠. 되게 유명한 하락 날이 있었는데 그날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주요 알트들이 평균 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하루 만에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있을 거고,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고점에서 아직 팔거나 그런 건 없지만, 손익을 보시면 간단하게 업비트 손익인데,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됐거든요. 한 2월 초반 수준으로 2월과 3월에 손익을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라서 조금 마음은 아픈 정도? 더 떨어지면은 더 사면 될 것 같고, 현금 비중은 아직 30% 정도 그대로 있고요. 지금은 매수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간단히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만 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23년 말 정도에 자, 어디일까? 어디지? 여기다. 이때 알트를 진입한 이후로 현재 알트 비중이 제일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하락이 아프다면 아픈데 어쩔 수 있나요? 일단 비트를 보시면은 추세선이 깨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비트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깨진다고 해도 여기가 오면은 60K 정도 오면은 뭐 현금을 추가로 넣을 생각도 있다. 간단히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 중에 딱 하나 방향을 잘못 예측한 게 있는데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가 어제부로 어, 제가 여기를 이제 일봉상에서 비트 도미넌스가 박스권 고점 횡보라고 예측을 하고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알트 비중을 좀 늘렸던 건데 180일 동안 수렴을 하고 위로 현재 뚫어낸 상태입니다. 그 말은 지금 와서 비중을 좀 바꾸기는 하고 이 추세선 안에 그 추세선으로의 상단 구간까지 다 재차 갈 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요. 최대 한 58%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또다시 알트들에게는 또 인고의 시간이 주어질 것 같은데 크게 보자고요, 크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투자자가 아니죠, 지금은. 높게 올라갈수록 아래로 떨어질 때 보통은 마지막 상승장에서의 그런 느낌인데 올라갈수록 뒤로 오는 알트장은 훨씬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데 보니까 비트 한 10% 정도도 안 떨어졌는데 이제 알트에 몰빵을 하거나 마진으로 해가지고 전 재산을 벌써 다 잃고 떠나시는 분들의 글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진은 여전히 장려를 안 하고요. 자신 있다면 하시면 되고 비트 같은 경우는 딱히 지금 어떠한 시그널도 보이지 않는다. 전쟁 이슈다 이러면서 내려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나스닥도 어제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네, 네, 많이 빠졌다고요?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비트 같은 경우는 60K대로 오면은 추가 매수할 의향이 있다. 알트들이 어제 도미넌스가 1%, 2% 정도 상승하면서 몇 프로 오른 거야? 단지 1% 올랐는데 알트가 어제 그 정도였던 거거든요. 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사토시로는 0.049에 추매를 했는데 이것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지금 48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봉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강하게 개입이 되어 있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가 분기점일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쟁 위협 이슈로 코인이 떨어질 때는 복구하는데 그 이전 가격으로 회귀하는데 2주 정도 걸린 것으로 네,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뭐 그 정보가 뭐 필요하신 분은 멘탈이 전부다님의 금일 오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과거엔 어땠는지 영상이 그 정보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더를 지금 제일 많이 코인 중에 가지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이 구간에서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한다면은 네, 2700 여기가 마지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알트들은 어제 나온 저점이 거의 바닥권이다. 아니면 최소 무릎권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비트마저 버티지 못할 경우에 비트마저 버티지 못하고 아래로 뚫릴 경우에 이 경우에는 비트가 60K만 가도 알트들은 추가로 한 20% 정도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항상 기둥 잡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드렸는데 제가 이더를 매수를 한 게 현금으로 매수를 한 게 아니잖아요. 비트의 비중을 이더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트, 이더, 솔라나 3개 합치면은 여전히 전체 비중의 70% 정도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한 50여 개의 알트들이 비중이 30%가 되는데 그럼에도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하락을 많이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신다면은 네, 뭐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리지만 욕심을 줄이시면 됩니다. 네, 뭐 잠도 못 자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뭐 한 달, 두 달 수익이 다 원점이 되긴 했는데 잠은 잘 자거든요. 네, 그냥 다 지나가는 과정이겠거니 하면서 네, 욕심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아직 고점이 안 나왔다는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이 시장의 모든 파도를 다 겪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처음 겪으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라 뭐 또 왔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당장은 힘들 수 있으나 뭐 지금 와서 팔 수도 없잖아요. 네, 지금 이 가격에서 손절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만의 기준에서 전체 시드에서 마이너스 20% 당하면은 그냥 손절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셨는데 마이너스 20%를 어제 당했다. 그러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 개인마다 관점이 있어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달러 인덱스 예측도 지금은 틀린 상황인데 달러가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비트 원화가 보면 진짜 아무 일도 없거든요. 비트 원화는 오히려 원화 차트를 보면은 지지 테스트를 한 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김프도 껴 있어서 적용이 되긴 하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전체장 상승장 종료에 대한 느낌은 하나도 들지 않는다. 알트들이야 그 변동성
100%, 200%를 노리고 들어가셨다면은 언젠가마다 한 번씩 이런 날이 당연히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거를 피하려고 하면은 아마 장투를 절대 못 할 거예요. 장투를 못 한다는 말은 토탈2를 보시면은 요거를 온전히 끌고 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겠죠. 예,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락을 다 맞았으니까. 토탈에서는 아직 상급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트들의 낙폭을 볼 때 이건 역시 다른 토탈 캡을 따라서 아래로 하방 이탈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커졌다. 토탈2 비트를 제외한 차트로는 어제부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이 정도 매물대를 이 정도 매물대 이더랑 차트가 비슷하죠. 요거는 이더가 대장인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면은 다시 한번 여기까지 마이너스 13%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토탈3가 어제 굉장한 하락을 했는데 예, 이전에 도달했던 TP1이 지지로 메인 지지로 바뀌면서 한번 튕겨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다면은 그 비트 이더 솔라나 같은 대장주 말고 타 알트들은 어제의 저점이 웬만하면 저점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아래로 이탈을 하면은 더욱더 그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커지는데 네, 여기가 깨진다면은 추가 하락폭이 30%가 열리거든요. 이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제 알트 하락은 낙폭이 생각보다도 과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비트 도미가 위를 뚫었기 때문에 비트가 기존의 현재 아래 추세선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독주를 한다. 독주를 하면서 알트들의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알트들의 최대 하방 경계선 여기를 지켜내면서 스멀스멀 따라 올라가는 그림. 그러면 알트장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장은 훨씬 늦게 오겠죠. 네, 하지만 늦게 올수록 좋다는 거. 뭐 17년, 21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훨씬 먹을 게 많이 생기고 네, 당장이야 힘들겠지만 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알트 비중이 올인이어서 어제 다 당하셨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비중을 줄이거나 메이저로 옮기세요. 그거 다 욕심입니다. 그릇이 자신의 그릇이 그만큼의 그 변동성을 못 버티는 거니까 또 그때 문제점이 이제 멘탈이 약해지면서 단기 수익에 눈이 멀어져서 선물, 마진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트 중에서도 현재 메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추세를 깨지 않은 거, 최소한의 추세를 깨지 않은 거, 그것들을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 음, 대표적인 것만 볼까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전 12월의 고점을 이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추세 유지 조건은 120달러다. 그 이전에는 팔 이유가 하나도 안 보인다. 자, 넘어갈게요. 온도. 온도 같은 경우도 일봉에서 이전 고점을 어제 뚫렸지만 마감은 위에서 해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일봉에서 아래로 확정적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그냥 좀 던지고 기회를 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둬야 되는 이유가 아비트럼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전에 이 최소한의 하방 경계선을 이탈을 하면서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하락으로 이전에 최대 매물 지지 라인을 다시 왔습니다. 네, 이러면은 얘는 이제 좀 들어가 볼까? 라는 생각이 슬슬 드는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네, 수위 같은 경우도 최초 일봉을 지금 하락 이탈한 상태고요.
여기에서 손절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비중이야 들고 가겠지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세이 나쁜 놈 맞죠? 이전 매물대까지 이탈을 하려고 합니다. 메인 지지가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만약에 확정적으로 주봉에서까지 이탈을 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트란 게 이래서 무서워요. 그 알트들마다도 개별적으로 차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신경 안 쓰다 보면은 뭐 한 100% 200%짜리도 나오지만 마이너스 50%짜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몰빵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피스 같은 경우도 다시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 그런 매수를 고려한다. 악셀라도 이전에 여러 번 두드려서 뚫었던 지지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알트들이 대다수가 다 이래요. 모든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는데 그래요. 과한 되돌림인 것도 있고 잘 버티는 것들도 있고 펜데 같은 건 잘 버티죠. 알트마다도 편차가 다르니까 자신만의 차트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최대 여기 4.9%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 가면 아마 비트는 60K 정도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다만 거기를 이제 60K를 다시 온다면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게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진짜 손에 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락이 상당히 아프셨을 텐데, 네,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내가 여태까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이런 걸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를 땐 다 같이 좋을 뿐이지, 진짜 시드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큰 조정이 오거나 하락장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음 사이클까지 남아 있느냐, 살아 있느냐, 퇴학하느냐 거기에 섭니다. 상승 때는 모두가 다 돈을 벌어서 이제 보통 자신감이 충만하고 다 내가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하락장 때 이제 진면목이 진짜인 사람들과 가짜였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항상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네, 대외적으로 온체인 같은 거는 변한 게 하나도 없음을 그냥 지금 이렇게 말로만 대신 할게요. 네, ETF도 횡보 중이고 오히려 10,000개 이상의 지갑 개수는 더 늘었고요. 뭐 SOPR이나 저거 MVRV 같은 경우도 적당히 조정을 받으면서 다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신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이미 다 꺼졌고요. 아마 어제보로 신규 투자자들은 네, 대다수가 물렸을 거라서 시장을 손절하고 시장을 떠나거나 물린 채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요즘에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코인을 잘 못 보고 있어요. 그래도 틈틈이 영상은 올리려고 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날씨 좋으니까 주말 뭐 외출이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